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김용태 위원장이 하겠다고 하지만은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까지 조사가 갈 수 있으며 친윤계는 이 당무감사와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이 당무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예.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임명된 거잖아요. 이러한 중대사는 선출직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겠으나 그 혁신안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 혁신안은 새롭게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과정 속에서 청산을 해야 될 과정인 거지.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대위원들 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렸던 두 핵심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까지 가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이게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같은데 아마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는 이럴 것 같아요. 묻어두고 가자, 봉합하고 가자는데 사실 김재섭 의원의 지적이 맞아요. 예. 한 그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그만두면서 당 자산과 부채를 다 승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금 말하자면 지금 당의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 김재섭 의원 말대로 부채만 지금 가득한 상황에서 예. 부채만 떠넘긴 거지 자본 잠식 상태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번 보면은 대선 직전의 지지율에서 지금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최선 편은 네. 급락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이거 반토막이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주가로 치면 이거 바닥을 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보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게 위기감이죠. 지금 더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바닥을 친 게 아니라 지하실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1야당이 지금 이렇게 지지율의 급락을 겪고 있는 게 과연 이게 건강한 민주주의인가? 지금 거대 여당이 갖고 있는 입법권의 행정권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견제할 수단이라고는 국민 여론밖에 없는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 107석이라는 그런 지금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는 거는 예.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성찰과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투쟁화로 당권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예. 저는 제가 보기에 이 20%대 이하로도 다음 주에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열릴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선출되고 그 선출된 사람이 당의 화합과 당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 특히나 지금 마음이 떠난 당원들은 저는 제가 보기에 더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 지금 신호를 받아들여야 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뭐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네. 하고 뭐 사실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임기 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를 흡수하는 형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이 46% 나왔던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예. 지금 앞서 리더도 나온 것처럼 5년 내 최대 격차라는 거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국민의힘이 너무나도 잘못 가고 있어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설의 제목이 생각나요.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반 이재명만 외치다가 예. 이번 대선에서는 반 이재명 플러스 단일화만 외쳤던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면 이제는 뭔가 탄핵의 강을 건너는 듯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이 반성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따라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새 얼굴이 등장을 해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은 책임 반성 변화하겠다는 모습보다는 책임진 사람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실패한 것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사석에서는 우리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41% 얻은 거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 예. 이 41%는 이재명 정부가 오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셨다는 것을 조금 국민의힘에서 느끼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소영 평론가께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 권성동 의원의 기자회견이요. 또다시 당내 조금 내용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도 같습니다. 한번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일화 여론이 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단일화 여론이 더 커져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단일화를 해야 승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단일화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득이하게
돌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단일화 시도의 불가피성을 권성동 의원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김용태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해보자는 내용이잖아요. 전 저 말에 모순이 있어요. 예. 당원들과 국민들이 요구했다 그랬죠? 누가 요구했습니까? 당 지도부가 요구한 거예요. 그 결국 단일화를 누가 막았습니까? 당원들의 투표로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막았어요. 그랬죠. 예. 근데 저게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요구했습니까? 당원들이 막았는데 결과적으로 당원 투표로 막았는데. 예. 그러니까 저 말은 지도부의 그때 행태들을 지금 당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이라는 이름에서 집단이라는 걸 동원하는 순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전 저게 과연 반성과 퇴임에 정말 언사로 맞느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당무감사도 지금 진행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당무감사 맡은 유일준 그 위원장의 그 말하자면 편향성 문제도 제기하고 또 일부 비대위원은 내가 왜 조사받아야 되느냐. 조사받은 사람 그런 따로 보도 있다. 나오고 있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예.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원내 대표했던 분이 그만두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책임을 귀책 사유를 당원에게 돌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돌리고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저희 과연 맞느냐.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당원 오히려 지금 재선 의원들이 지금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렇게 말하자면 당의 분열과 당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을 더 가속화시키는 듯한 저 퇴임사가 오히려 저는 지금 당에 더 혼란과 갈등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구주류가 저는 정말 더 심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 한 당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통 질문을 드려보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김용태 위원장이 하겠다고 하지만은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두 사람까지 조사가 갈 수 있으며 친윤계는 이 당무감사와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이 당무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이 예. 비대위원장이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임명된 거잖아요. 이러한 중대사는 선출직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는 하겠으나 그 혁신안은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 그 혁신안은 새롭게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서 예.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가 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과정 속에서 청산을 해야 될 과정인 거지.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주류와 비주류가 분화되었냐면 과거에는 친윤과 친한으로 이게 나누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반한과 친한인 것 같아요. 반항과 친한. 예, 친한동훈계와 친한동훈계를 반대하는 분들로 저는 나눠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일단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새로운 지도자가 변화, 혁신,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김문수 전 후보든 한동훈 전 대표든 이 두 분은 나와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 새로운 분들이 나와서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반한과 친한 사이에 이 중간지대의 어떤 의원들이 있어요. 예. 중립이 아니라 중간입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해낼 줄 아는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 중립지대 현역 의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지대. 누가 나한테 과연 공천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당무감사가 그 두 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동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비대위원들 조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이른바 쌍권이라고 불렸던 두 핵심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까지 가겠습니까? 예. 결국 이제 이게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가 이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같은데 아마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는 이럴 것 같아요. 묻어두고 가자, 봉합하고 가자는데 사실 김재섭 의원의 지적이 맞아요. 예. 한 그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그만두면서 당 자산과 부채를 다 승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금 말하자면 지금 당의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 김재섭 의원 말대로 부채만 지금 가득한 상황에서 예. 부채만 떠넘긴 거지 자본 잠식 상태라는 말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폐허에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직도 당에서 이런 뭐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라든가 성찰 이런 것들이 전혀 전제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 강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둑에서 졌을 때 가장 뼈아픈 게 복기지만
제대로 복귀를 해야 그 다음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복귀를 해보자고 지금 당무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예. 저는 매우 안타깝고요. 저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주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로 갈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조금 재선 의원급들에서 나타나는 16명, 17명 이분들의 얘기를 얼만큼 이제 그 당에서 수렴해낼 것인가. 예.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김재섭 위원의 비판이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산 부채 이런 말씀 쓰셨지만 이미 국민의힘은 자본 잠식 상태 아닙니까?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을 예. 어떻게든 다시 되살려내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거지. 예. 뭐 누구 계승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이 자산인가요? 친윤은 어마어마한 부채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 최수영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강성필 부대변인은 김무수 전 후보, 한동훈 전 대표 등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뭔가 쇄신이나 개혁을 하려면 강력한 지도자가 앞에서 그걸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두 사람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강 부대변인 얘기는 뭐 그 말하자면 당위론을 얘기한 거고요. 예. 현실론으로 들어가면은 조기 전대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도 나와야 되고 김문수도 나와야 되고 나와야 안철수도 된다.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당원의 선택을 받아야 되고요. 만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조금 강력한 좀 그나마 관리 리더십을 가진 비대위 체제로 가서 연말까지 가서 당의 반성과 성찰을 먼저 이끌어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전대를 내년 초에 열겠다. 그러면 이 얘기가 맞는데 저는 지금 원내대표로 선출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을 걸로 보고 결국엔 그렇다고 한다면 용광로 속에 그게 김문수든 그게 안철수든 그게 나경원이든 다 저는 그 한동훈도 담아서 결국 이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건 예. 내란 특검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당에 말하자면은 외부적 위협 요인을 내란 특검이 이제 저는 강요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비슷한 시기로 이제 시기를 흘러가는 거 가기 아닌가요? 때문에 7월 초부터 가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재적 변수와 외형적 변수가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는 정당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지금 앞길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당권 경쟁에 지금 대선 후보급의 인사들이 전부 네.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그럼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상을 당해가지고 일정이 없다고 치더라도 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입장이라든가 움직임 전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보니까 한동훈 예. 전 대표 입장에서 그 측근들도 지금 나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외형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들 하는 것 같아서 한동훈 대표가 최근 SNS에 몇 가지 글을 올린 거 외에는 대외 활동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저는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맏형이 이제 상을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자도 그렇고 강훈식 실장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조문을 가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앞으로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일단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김문수 후보의 상가집에 가서 국민의힘 또 현역 의원들 만나게 되면 예. 또 본인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해명도 좀 하고 미리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한 직업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가 인사 추천도 해야 되지, 인사 검증해야 되지, 해외 순방 준비해야 되지, 심지어 이제 김문수 전 후보의 조문까지 가서 대통령의 조문 메시지까지 전해야 되는 이런 일인 뭐 한 8억, 10억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럼 최수영 평론가 보면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지금 때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특히 과거 구주류 의원, 구주류 세력들이 이른바 예. 친윤으로 분리되는 저는 친윤보다는 구주류란 말을 쓰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지금 사실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의 여러 가지 태도와 그런 좀 말하자면 입장을 보고 자신들의 지지를 거기에 얹힐까라는 아마 고민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김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판단과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선이 뒤바뀐 것 같다. 당의 성찰과 개혁, 그다음에 방향성을 우선해 놓고 그다음에 당권인데 당권이 먼저 자꾸 이렇게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과연 이게 대선에 패배한 정당의 그 순서가 맞느냐 예. 자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더요. 지금 방금 원내대표 이제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분들 이력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명확해요. TK 출신가 그렇죠. 수도권 출신. 이게 TK냐 PK, TK냐 수도권이냐 예. 또 하나 과거 친윤이냐 또 친한이냐
그러니까 지금 저 송원석 의원 난 친한 아니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원들의 마음을 이제 결국 사로잡는 이제 메시지가 돼야 될 텐데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한 20여 명, 구주류 세력들이 한 30여 명, 지금 중간지대가 한 5, 60여 명 된다고 좀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과연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풍운동 비슷한 재선 의원들의 메시지에 얼마큼 반응해 주느냐가 승패를 가를 거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 이 두 분으로 귀착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또 하나의 그냥 구도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자꾸 안타까움이 듭니다. 알겠습니다.